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 상속 전문 변호사 허윤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에서 기여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회 통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은 이제 1008조의 2에 이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문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건은 간단합니다. 망인을 위해서 생전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한 그 상속인에게 그 남아있는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를 좀 떼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여분의 취지이고요. 그런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경제적 기여와 부양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 기여는 그 피상속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이자 금전 대여 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증여 또는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어떤 재산상 이익,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금전적 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적인 요소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그 질병 등으로 그 간병인이나 개호인을 그 고용해야 하는데 상속인의 그 요양간호로 그 비용 지출을 면했다든가 기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희생하면서 그 한 요양간호 등에 대해서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의뢰인들께서 기여분을 주장하실 때 주로 이런 경제적 기여보다는 자기가 부모님을 뭐 10년 동안 모셨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봉양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을 하시는데 부양적인 요소로 기여분을 인정하더라도 판례는 어떤 이런 금전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용 지출을 면했다든지 또는 뭐 본인이 직업을 희생하면서 한 간호, 좀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죠. 좀 엄격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기여나 부양을 했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그러한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와의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이제 기여분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여분은 1991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속에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여분 청구 절차는 첫째는 이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협의가 안 되면 결국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 명의의 어떤 그 재산이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그 중에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기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함과 동시에 청구자 입장에서는 병합해서 그 기여분을 청구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심판으로 이렇게 청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 방식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통한 결정.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비율, 그러니까 몇 프로, 10%, 20% 또는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 후견적 재량이라는 말은 결국은 판사님, 재판장님의 마음이죠. 저희가 그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고려사항을 여러 가지를 설시하면서 결정은 하지만요. 이 기여분과 관련해서 뭐 좀 특이한 판례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그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9년 판례인데요. 좀 엄격하게 본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당연히 남편을 부양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부양을 떠나서 그런 부부간의 의무를 떠나서도 더 특별하게 했어야 이제 기여분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라서 좀 엄격하게 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 대법원 판례들을 나열해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자녀들보다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판례가 조금 특이한 판례고요. 그리고 또 비교 판례로 좀 보실 게 2011년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기여분을 청구한 게 아니고 특별수익자, 즉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배우자가 그 특별수익을 받은 건 평소에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걸 그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닌 그 특별수익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결을 달리하는 판례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대법원 2015년 판례 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다. 유류분은 생전에
그 망인께서 증여한 재산 또는 유증한 재산을 대상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서 일부 그 남아있는 재산에서 일부 권리를 주장하는 기여분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다는 판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여분이 어떨 때 인정되느냐는 사실 그 사례들을 좀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오늘 뭐 여러 사례들 많이 올렸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보면서 좀 그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에 관한 사례인데, 그 배우자의 시부모 공양과 자녀 양육, 그리고 나아가 망인 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거의 재산상 기여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도 망인 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10%의 기여분이 인정됐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을이, 그러니까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매매 대금을 대부분 부담했다. 이런 부분이 인정돼서 여기서는 거의 70%가 인정이 됐네요. 70%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피상속인과 함께 망인과 함께 분식점, 어떤 사업,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도 관리하고 망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 노무 제공도 이제 상당히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면서 뭐 음식점 같은 거 사업을 같이 하면서 같이 그 사업을 일군 경우에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고, 여기서는 20%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녀에게도 인정이 되는데요. 요 자녀한테 인정된 사례는 아마 이제 농사를 도맡아서 했던 아버님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셨고, 어떤 특정 아들이 그 농사를 같이 아버님과 일구었고, 그래서 이제 재산상 부를 이루었다. 이런 점이 인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해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이제 기타 상속인인데요. 이제 첫 번째 요 사례는 자녀나 배우자 말고 다른 사례에서는 원래 자녀나 배우자는 망인을 좀 부양해야 할 자녀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부양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기준을 넘어서 부양을 해야 기여분이 인정되는데, 자녀가 아닌, 첫 번째는 자녀이긴 하지만 친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친자 관계입니다. 양친자 관계였는데 말년에 망인을 홀로 상당히 이제 모셨다는 점을 인정해서 기여분을 25%로 인정한 사례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없이 두 자매가 평생 가까이 거주하면서 미혼으로 사망한 뒤에 그 여동생의 언니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하고 언니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평생 교류하면서 생활한 경우에 다른 이복 동생들과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30%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그 형제간의 부양이 있었던 사례로서 다른 사례보다 기여분을 좀 인정한 사례로 보이고요. 이 사례는 조금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여분을 결정할 때는 상속재산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례는 일단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전제 문제로 이 어떤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른 소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그 상속재산이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돼야 비로소 기여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조건부로 만약에 그 재산이 포함된다면 그 청구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라는 조건부 기여분 판결이 내려진 사례고요. 이 사례는 좀 특이해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여분 불인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불인정 사례를 보면은 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제각각 그 기여분을 주장할 만한 사안이 있었지만, 뭐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청구자만 간병한 게 아니라 간병인도 있었고 가사도우미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비용을 결국은 그 망인 계좌에서 지출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뭐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용돈도 지급하고 또 위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과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한 사안에서는 비록 그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용돈 액수가 크지 않고 그 자식으로서 응당해야만 하는 수준의 부양에 해당한다. 그리고 번갈아가며 병간호 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선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저희 사례를 보면은 내가 다른 상속인들보다 좀 더 잘했어. 뭐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여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많이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기여분 관련돼서 상담을 받고 싶은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